네, 국감은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대 승부처 전해드린 것처럼 KBS 국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의 방송 장악 논란, 또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속도를 내는 듯한 친박 청산, 또 중도 통합도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다양한 이슈,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KBS, MBC, 오늘 KBS, 내일 MBC 지금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파업은 한 50일을 벌써 넘기고 있고요. 지금 방통위를 상대로 한 그 KBS 국감, 지금 방통위에 야당 의원들이 가 있으면서 계속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좀 전에 이제 염혜연 기자도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에 대한 국정감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MBC 대주주인 이제 박문진 보궐 이사 2명을 이제 선임할 예정인데 그것을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거기 지금 과천 그 방통위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KBS를 대상으로 한 그 과방위의 이 국정감사는 일단 지금 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 박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지금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자유한국당 그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까 염영 기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그 방통위에서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하게 되면 전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그 지정했던 그 방통위원이거든요. 박문진 이사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여당에서 이제 지정하는 이사들로 이제 바뀌게 되면 전에는 이제 6대 3으로 그 새누리당에 유리한 구도였지만 이제는 5대 4로 이제 지금의 여당,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그 유리한 뭐 그런 구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MBC 지금 경영진 교체라든지 그리고 뭐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좀 해임도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과방위 위원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뭐 좀 반발하는 이제 그런 지금 일이 오늘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이사 1명이 이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MBC는 박문진 이사, 사장 선임권에 있는 박문진 이사 2명이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그 공석인 자리를 다 뭐 야당이 지금 갖겠다. 옛날 여당 몫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통이라든가 또는 뭐 이 KBS 이사, MBC 박문진 이사의 야당 몫, 여당 몫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게 바뀔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영방송이거든요. KBS라든가 MBC는 국민의 세금, 국민들이 이제 시청료를 내지 않습니까?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사진이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 쪽에서 더 많은 이사를 추천하는 그런 양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권에서 6명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제 3명이 지금 선임이 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MBC의 박문진의 경우는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야권에서 추천했던 인사는 다시 우리가 추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야권의 입장이고요. 현재 여권이나 또 방통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여권과 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여권이 했던 몫은 지금의 여권이 해야 된다.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 정권 교체가 돼서 이 이사를 선임하는 비율, 지정된 비율이 바뀐 것이죠. 일단은 야당의 주장은 바뀌었더라도 우리가 추천한 인사는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야당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라든가 과거에도 사실은 여권의 이사가 만일의 경우 정권 교체로 해서 바뀌게 되면은 여권의 이사는 이제 구여권이 신여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의 공영방송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의 결정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50일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이 파업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그리고 또 경영진이 그리고 최근에 여권의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국면에 들어간다는 일단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서로 간의 입장이 아주 부딪히고 있는데 방통위의 입장과 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국감장에는 고대영 KBS 사장도 미리 와서 지금 증인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도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파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짚어보도록 하죠. 과거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개입을 했다. 이른바 논두렁식의 흘리라고 했다라는 게 국정원 개혁위의 최근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대영 사장이 뭐 2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그 국정원 그 예산 신청서, 결산 품의서를 보았더니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라는 게 공개가 됐어요. 물론 고대영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특정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 뭐 이런 그 요청을 당시 검찰 수뇌부에 했다는 것이죠. 이제 예. 그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이제 특정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 기사를 이제 KBS에서 좀 쓰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당시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 그 당시 이제 고대영 KBS 보도국장한테 요청을 하면서 그리고 200만 원을 건넸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돈을 건넸다는 그 국정원 직원의 어떤 진술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원 내에 어떤 예산 신청서 그리고 지급 그 결산서 뭐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증거로 이제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이 이제 국정원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아마 이 관련해서 이제 KBS 노조라든지 이쪽에서 아마 고발을 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뭐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지겠죠. 일단 이에 대해서 고대영 사장은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원 쪽에서는 이거는 이러한 관련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질 것이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뭐 사법 처리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KBS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뭐 당시 보도국장 시절에 돈을 내가 어떻게 보도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고대영 사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노조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고소를 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는 사실상 각 언론사라든가 주요 기관에 출입을 하면서 소위 IO라고 부르죠. 각 기관 출입하는 이제 국정원의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실은 뭐 각 언론사의 간부들을 접촉도 하고 또 일선 기자를 만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뭐 과거에 저도 알고 있었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의 국정원이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검찰 조사와 서거와 관련된 그 과정에서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거죠. 최근에 이제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물론 고대영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다,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당시 상황을 좀 검찰 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될 텐데요. 받았을 가능성 부인을 했지만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국정원의 반응을 본다면 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사실은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여러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만일의 경우 국정원 직원이 실제 지급을 하지 않고 지급만 했다고 사실은 서류에 쓰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당시의 상황을 좀 당시의 국정원 직원 출입을 했었고 고대영 사장을 만났던 직원과 또 당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추적하면은 뭐 결과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것을 밝혀야 될 거고요. 특히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만일의 경우 국정원의 금품을 받아서 보도에 개입을 했다. 물론 당시 보도가 직접적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제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의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그 연관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요. 예. 만일의 경우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인 거죠. KBS의 이런 투명성, 공정성, 신뢰에 상당히 금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 파업의 분수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앞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국회 보이콧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이번 KBS 그리고 MBC 박문진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의총을 열어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거 살짝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 여야 간의 어떤 싸움 중에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대 정권 초기에 늘 문제가 되어 왔던 건데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박문진이나 또는 KBS 이사에서 물러나면 앞으로 야권 입장에서는 힘들어진다. 이런 약간의 위기감도 있는 거고 여권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앞으로 방송이 계속 파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KBS나 MBC가 지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C 경영진이 교체되는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KBS 경영진에 대한 어떤 이런 교체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걸고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당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 이제 과연 이것이 그 자유한국당이 당력을 전부 이렇게 기울일 정도의 사안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국민 정서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좀 더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국민들과 사실 물론 밀접하죠. 밀접한데 내 바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도 이렇게 정치권에서 계속 민감하게 이 부분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론의 흐름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현재 KBS와 MBC 이 두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그동안의 보도 성향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우리 쪽에 상당히 유리하다.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친박 집회에서도 MBC라든가 이런 공영방송이 도리어 환영을 받았다. 또 이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도리어 냉대를 받고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여론을 이끈 데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두 공영방송이 만일의 경우 현재 여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권의 그런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굉장히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또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연계되는 향후의 정치 국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국민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지지 세력층에서도 KBS와 MBC의 현 경영진을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부응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시청률이 정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신뢰도 조사, 공정성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언론 학자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역행하는 흐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자칫하면 국정감사라는 정말 일련의 가장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한 해의 행정부를 감시하고 또 결산하는 역할을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야권도 상당한 모험수, 정치적인 그런 승부수를 던지는 셈인데요. 과연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상당한 의문점이 던져집니다. 예. 네, 방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만 관련된 사건 하나만 제가 얘기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왜 받았을까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홍보수석 때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구 얘기 좀 해볼까요? 기아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한국 시리즈 1차전 어제 열렸는데 깜짝 시구를 한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려진 야구광인데요. 대선 때 이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약을 어제 지킨 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지난 5월 9일 대선 과정에서 2017 뭐 투표 참여 리그라 그래가지고 이 투표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팀을 응원한다는 이제 그런 걸 찍어주면 예. 그런 이벤트를 해서 거기서 1위를 했던 팀이 바로 이제 기아 타이거스였던 아하.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기아 타이거스 팬들이 가장 많이 그 2017 투표 참여 리그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투표 인증샷을 제일 많이 보냈다는 것이고 거기서 1위를 한 팀의 어떤 홈구장에 가서 본인이 시구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이제 어제 이제 지킨 것이죠. 다행히 이제 이번에 기아 타이거스가 이제 그 시즌에서도 1위를 했고 그리고 어제 이제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아의 홈 구장인 그 광주 구장에서 이제 시구를 하는 그런 약속을 어제 이제 지킨 뭐 그런 이벤트가 네, 되겠습니다. 어제 잘 던졌나요? 스트라이크는 됐나요? 그 연습할 때는 상당히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제 실제로 이제 던질 때는 이제 원바운드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예. 역시 그 야구를 좀 했던 그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이제 홈플레이트 쪽으로 뭐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원바운드로 이제 포수가 캐치를 했습니다. 예, 야구 실력은 뭐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도 야구 시구를 했습니다. 이 코리안 시리즈에 나와서 시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화면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그 5명이 시구에 나섰습니다. 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조끼를 입고 시구를 한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죠. 자, 그런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도 94년, 95년 한국 시리즈 1차전 그리고 95년 개막전에 모두 3번 야구 시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전 야구장에서 올스타전 시구를 2003년에 했죠. 로봇으로부터 공을 전달받아서 시구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3년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시구가 화제가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국민 스포츠 아닙니까? 프로야구 정도 되면 거기에 깜짝 등장하는 거 이건 정말 그 국민들과의 소통에는 뭐 더없이 좋은 그런 이벤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서 뭐 치맥을 들면서 야구를 보는 것 이게 아이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대통령들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워낙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장을 자주 찾고 실제 농구 선수들하고도 같이 경기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들도 뭐 프로야구를 출범시켰던 전두환 전 대통령 원래 또 럭비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워낙 운동도 스포츠를 좋아했지만 본인이 야구에 대한 애정이 강했었고요. 또 이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로 같이 호응하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야구 팬들의 적극적이고 열렬한 또 성원이 있다. 어제 대통령의 시구 이후에 각종 뭐 팬 사이트라든가 또는 SNS에 대통령의 시구 오늘 오전까지도 뭐 이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아주 뜨거운 이 관심을 모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프로야구 우리 스포츠도 증진되고 또 대통령도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보이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저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 이렇게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또 축구도 얼마나 국제대회 월드컵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습니까? 이런 예. 경기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 준다면 아마 대통령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치맥을 즐기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만 여권과 야권의 통합 문제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그래픽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 당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정책 연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쭉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지금 삐끗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또 철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원래 그 한국리서치 의뢰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이 통합을 했을 때
가장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의뢰를 한 여론조사인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상당히 이제 통합의 어떤 군부일대기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당내 그 이제 호남 쪽 그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 반발하고 오히려 탈당까지 시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제 그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냥 정책 연대 정도만 한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바꿔 말하면 한 두 발짝 정도 후퇴를 한 것이죠. 원래는 통합을 뭐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통합도 안 되고 그리고 선거연대도 일단은 좀 앞서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정책 연도까지만 한번 시도해 보자.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후분양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좀 일치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 연대를 먼저 한번 추진해 보자. 뭐 이렇게 좀 후퇴를 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정책 연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화학적 연대를 하려면 두 당의 정체성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한 1분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죠. 특히 바른정당에서는 호남 지역 이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호남 중심이 돼 있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호남 지역주의다. 이 부분 탈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햇볕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 고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 햇볕 정책을 같이 하는 한 함께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이슈는 이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나고요. 특히 지역 감정 영남과 호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가속을 해서 통합이라는 페달을 밟았는데 그러나 호남 지역 정치적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의 이런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한 특히 호남 지역과 수도권에서의 굉장히 큰 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은 화학적 결합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대 그 이전에 정책연대로까지 상당히 후진을 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조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또 이 전당대회 시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분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동우 YTN 선임 기자, 김홍국 경기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